이야기를 이번에는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LNF와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잘 눈여겨보셔야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예, 돈이. 그리고 LNF의 흐름이 훤히 보이는 거죠. 그렇죠. 잘 보세요. 첫 번째,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요인들입니다. 네. 합작과 이전 상장이죠. 합작과 뭐라고요? 이전 상장. 합작 이전 상장. 그렇죠. 네. 자, 첫 번째 합작 기대감입니다. 몇 가지 파트너십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데요. 이게 굵어요. 1번은 LS입니다. 아, 잘 갔죠. LS 아시죠? 아, 잘 갔어요. 제2의 포스코 그룹이다 해서 요즘에 뭐 이 2차전지 관련해서 엄청난 기대감을 갖게 만든 바로 그 당사자인데요. 그렇습니다. 양극재 전 단계가 아까 전구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 단계였죠. 이 전구체 생산을 위해서 LS와 이 LNF가 손을 잡고 합작사를 새만금에 만든다고 합니다. 새만금, 요즘에 잼버리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그렇죠. 이게 사실 잼버리로 묻혔지만 2차전지의 성지로 거듭날 곳이라는 점 진짜 뭐 많이들 그렇겠네요. 아실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합작사 이게 1조 원 규모라고 해서 큰 대단히 거예요? 큰 규모죠. 아. 엄청나게 큰 거죠. 그렇군요. 자, 그래서 LS와의 합작 기대감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고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LS가 사실 돈이 굉장히 많고 LNF는 요즘에 또 돈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네. 합작 기대감 때문에 일부에서는 LS와 합병을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까지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확정된 건 전혀 없어요. 맞아요. 이런 얘기가 나오고도 있다라는 점.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레드우드입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을 텐데 네. 이 폐배터리 산업의 대장이라고 불리는 해외의 회사죠. 레드우드 머티리얼즈 알고 계십니까? 상장은 아직 안 된 회사인데 네. 여기랑 합작사를 만들려고 이미 작년부터 굉장히 크게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기대감을 자꾸 갖게 만들었는데 잘 안 돼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컨퍼런스 콜에서 네. 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딱 들어보니까 수직 계열화를 위한 준비를 착착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네. LS 그리고 레드우드 머티리얼즈와 함께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잡을 기대감을 갖게 만들면서 이런 뉴스만 하나 나와도 주가가 얼마나 잘 갈까 이런 기대감이 충분하다라는 거죠. 이게 합작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 코스피 이전 상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코스닥의 시총 최상위인 LNF잖아요.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슈가 최근에 나왔죠. 급등했죠.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포스코 DX 쪽에서 코스피 이전 상장 검토 이야기 나오게 되면서 폭등을 했던 전례를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궁금한 거는 코스닥에서 코스피 가는 게 뭐 그렇게 좋은 일인가? 이거 대단히 좋은 일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첫 번째로 코스피로 옮기게 되면요, 외국인과 기관, 그러니까 큰 돈을 가진 분들이 새로운 투자 자금을 이쪽으로 쏟게 그렇죠. 됩니다. 네. 코스피 쪽에 새로 회사가 들어왔어? 그럼 코스피 쪽에 추종을 하고 있는 자금들이 큰 손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투자금이 더 많아진다라는 점. 거기다가 플러스 네. 코스피 기업이야 이미지가 달라지는 거죠. 이게 판이 더 커요. 그렇죠. 약간 전국구 되는 거거든. 우리는 코스피에서 노는 기업이다라는 이미지 제고가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코스닥 150에 지금 들어가 있는 LNF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코스닥 150에서 빠지게 되니까 공매도. 이쪽을 주요 타겟으로 잡고 있던 공매도 세력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와. 그렇죠. 특히 LNF는 공매도한테 정말 많이 두들겨 맞은 대표 종목입니다. 그럼 이전을 해버리면 두들겨 맞을 일이 없다는 그렇죠. 거네요. 코스닥이 이쪽으로 공매도를 쳐왔던 세력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쇼 커버링을 하면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동으로 그 공매도 세력을 털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점. 그래서 코스피 좋네. 이전 상장 얘기가 굉장히 크다라는 이야기고요. 네. 자, 그리고 최근에 걱정이 컸던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네. 이거는요, 리튬 가격 하락으로 인한 실적 쇼크입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실적 쇼크 얘기가 정말 화제가 됐는데, 그렇죠. 자, 일단 기사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리튬 가격이 엄청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요즘에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극재 회사가 돈 버는 방식이 네. 이런 거죠. 리튬이라는 원재료를 사와서 그걸로 이 전구체와 배합을 해가지고 그리고 양극재라는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건데, 그렇죠. 보세요. 내려가면 여러분은- 좋은 거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려가면 좋은 거지. 아니, 리튬 가격이. 원재료 가격이 내려가면 좋은 거 아니야? 마진이 많아지니까. 그런데 왜 문제였냐? 요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잘 보세요. 리튬은 사실 떨어지기 전부터 그 전에 엄청 많이 사놨어요. 비쌀 때. 비싸게 사놨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미 사둔 건 비싸게 사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후에 리튬 가격이 막 떨어졌죠. 그런데요, 이 보통 양극재 제품의 가격이라는 건 리튬 가격 원재료랑 비슷하게 움직이게 돼요.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밀가루 가격이 막 떨어지게 되면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라면 가격 내려라. 그렇지. 압박 놓잖아요. 그러면은 비싸게 사놓고 지금 양극재 다 만든 거 내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리튬 가격이 갑자기 그 뒤에 내려가니까 양극재 제품 가격을 싸게 팔아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랬구나. 정리를 해볼게요. 예. 원재료는 비싸게 사뒀고 그렇죠. 내가 앞으로 파는 제품의 가격이 점점 싸지고 그러니까 남는 게 없어지고 그렇지. 그래서 LNF가 2분기 실적이 쇼크가 나와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 실적 잘 뜯어보면요. 네. 매출은 60% 가까이 뛰었어요. 많이 팔았다는 얘기. 많이 팔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업이익은 30억 원. 지난해 이맘때쯤에 비해서 95%가 깎였습니다. 즉 남겨먹은 게 거의 없었다는 얘기고 그 얘기죠. 원래 항상 영업이익이 몇백억 원씩 나왔던 회사거든요. 얼마나 억울해. 이게 거의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와 이게 뭔 일이야? 회사 망하나? 하면서 주가가 망대로 갔던 겁니다. 네. 사측에서도 그래서 이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메탈 가격의 급락만 없었으면 2분기 영업이익 원래대로면 30억이 아니라 700억 원은 나왔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전했습니다. 얼마나 사장님이 답답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런 이슈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리포트 간단하게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이슈 키워드들이 고스란히 반복돼요. 리포트가 올 초부터 뭐 수십 개 넘게 진짜 많이 나왔는데 루안타의 이안나 연구원 이분 유명하세요. 유명해요. 이분의 29만 원 수준부터 많게는 뭐 40만 원대, 가장 많게는 5월달에 미래에셋 김철중 연구원의 55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자 일단 6월달에 나온 리포트 슬쩍 볼까요? 예. 한번 전체적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전부 바이 의견이고요. 6월 20일 신영증권에서 나온 얘기는 수직 개화라 진행 중이다라는 네. 점 그리고 앞으로 북미 수주에 대한 기대 이게 포인트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거네요. 수직 개화라 나오고 있죠. 예. 게다가 뭐 28일에 DS증권 이런 데서는 고객사 다변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까 했던 얘기. 이거는 뭐냐면 테슬라 쪽에 엄청 많이 몰려 있다고 했죠. 그게 좀 퍼져야 된다는 거죠. 이제 다른 쪽도 손잡자. 그걸 진행할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6월이 그랬고. 자 그리고 7월달 가보시면 네. 이번에도 보시면요 사실 비슷한 말이 그대로 반복돼요. 6일날 유안타 이하네 연구원 수주 모멘텀이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2분기 실적은 안 좋겠지만 예. 그리고 DB금융에서 수직 개화라 진행 중이다라는 점을 못 봐갔고요. 또 수직 계열. 예. 그리고 다올증권에서도 내재화 이야기, 어. 단일 고객사 이 테슬라 쪽에 이거 해소가 될 것이라는 전망. 똑같은 얘기 반복이죠? 네, 그러네요. 그리고 한화증권에서도 뭐 단일 고객사 문제, 수익성 저조, 실적 안 좋은 거 네. 이런 거 이야기를 하지만 경쟁사 대비 현저히 저평가다, 매수 기회다. 에코프로, BM, 퓨처엠 얘네들에 비해서 싸지 않냐 이 얘기고요. 싼 거 알고 있죠, 우리는. 그리고 대신증권에서 또 수직 개화라를 강조합니다. 네. 경쟁사 대비 주가 할인을 너무 받고 있다는 점 지적하고요. 내재화 이슈 이거 괜찮아진다. 그쵸. 해소 구간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양극재 업종 내 최선호주다 판단을 하고 있고 8월로 넘어오시면 8월에 실적 쇼크 터진 다음에 증권사 보고서 진짜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근데 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 분위기 자체는 제목들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래요, 맞아. 네. 실적 쇼크 오케이. 그런데 뭐 예상했던 거고 물론 컨센서스보다 낮게 나왔어. 그런데 앞으로 모멘텀 얘기 엄청 나오죠. 그렇죠. 아니 유안타 이한나 연구원 실적보다 모멘텀, 신용증권 실적 어둡지만 모멘텀, 하나증권 예상된 부진 하반기 모멘텀. 그러니까 이겁니다. 수직 개화나 내재화, 단일 고객사 해소 다 앞으로 기대가 된다. 다만 잠시 쉬어가는 중일 뿐이지 앞으로 한 방 더 칠 수 있을 만한 강력한 모멘텀들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고 이게 진행 중이다라는 점 모든 리포트들의 공통점입니다.